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을 봅니다. 동상이몽이 시즌 2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들과 자녀와 청소년, 특히 청소년 자녀였죠 대부분.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을 막 보여줘서 그걸 이제 해결해 나가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였죠. 저도 저희 자녀와 같이 보면서 저희 아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 프로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시즌 2로 이제는 이제 부부간의 갈등을 이야기를 하는 시즌 2가 나왔는데요. 첫 회부터 이슈가 됐었죠. 정치인이 등장을 하고 또 한동안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추자연 씨가 또 나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결혼하고 또 다른 모습도 보여줬고 또 개그맨 김수영 씨의 또 모습 참 구성이 괜찮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시청률은 어땠는지 저도 굉장히 1회부터 재밌게 봤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평가는 뭐 어떻습니까? 3회까지 지냈죠? 네네. 예. 그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네. 출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화제를 모았는데 그렇죠. 이슈가 됐죠. 왜 이재명 시장께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을까? 그거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겠어요. 네, 그 이유가 그런 뭘까? 이유가 뭘까는 생각이 제가 의문이 들던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저는 어차피 정치인이니까 결국에는 TV를 통해서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도 이런 의뢰가 들어왔으면 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뭐 이상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나를 좀 이렇게 내 인간적인 모습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는 그 이미지 쇄신 중에서 예. 가장 또 중요한 이미지 쇄신이 이재명 시장께서는 제 생각에는 그때 이제 대선 후보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과정에서 가족사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죠. 예, 이슈가 크게 되었죠. 많이 이슈가 됐었죠. 네. 그때 뭐 구체적인 얘기는 뭐 여러분 뭐 안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도 가정을 따뜻하게 꾸려 나가는 사람이고 가정적이다. 뭐 어쨌든 뭐 이런 어떤 것을 전달하는데 성공적일 수 있다 해서 이 프로그램을 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재명 시장께서 제가 느끼는 그 캐릭터는 남이 시도하지 않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감력. 예, 이때까지 정치인이 뭐 연예 프로그램 나오는 거는 없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활에 밀착돼 있고 굉장히 그 국민과 시민과 함께하는 낮은 그 뭐랄까 낮은 이미지라 그럴까요? 네. 소박한 겸손하고 이미지. 소박한 이미지. 그것을 소탈한. 보여주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글쎄요. 그렇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회차까지 네. 나왔죠. 시청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명의 부부가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오늘 물어보려고 그랬으니까. 누가 1등했을까? 이게 다르거든요. 누구 부부 나오다가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부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되고 다음 회를 예고한 다음에 또 다음 부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이제 방송분 중에서 네. 동상이몽 중에서 이재명 시장의 부부 이야기가 나눈 부분, 그다음 다른 부부가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방송 그 분량만큼 끊어서 네. 저희가 시청률을 산출해 봤을 때 네. 이재명 시장 부부께서 나오시는 시청률은 1, 2, 3 중에 몇 등? 제일 다다다다다다다. 꼴찌. 꼴찌 3등. 네, 꼴찌인데 어. 이 꼴찌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좋게 보면 네. 연예인들의 부부들보다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것이 또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제가 마련한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예, 볼까요? 네, 예. 보면 예. 네, 지금 제일 왼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저 파란 색깔이. 네. 예. 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예. 의미하는 거는 동상이몽의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이에요. 예. 이게 평균 시청이 5.2%인데 지금 그 녹색이 이 옆에 연두색이 이재명 시장이 이제 부부가 나온 시청률이거든요. 그러면 네. 평균 동상이몽 시청률 1회차 그날 1회차 시청률 5.25라도 이재명 시장 부부 이야기는 5.0으로 좀 낮았다는 시청률을 거죠. 깎아먹은 거네요. 깎아먹었죠. 네. 평균 시청률을. 네. 그리고 추자연 우효강이죠. 네. 우효강 씨 부부는 중국 사람 이름이라서 중국말로 잘 안 되네요. 우효강. 우효강. 그죠. 부부는 5.4.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김수영 김수영 부부는 김진아 부부가 6.1 나왔어. 네네. 김수영 부부는 굉장히 짧게 나왔어요. 예. 아마 동상이몽의 출연진들은 봤을 때 예. 그 김수영 부부가
별로 재미가 없고 말도 잘 안 하고 느리고 이렇게 막 예. 투입도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분량을 적게 한 것 같은데 저도 봐도 제 세 부부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부일 수도 있더라고요. 예. 그냥 그 사람의 그 느림 그리고 개성이 강하죠. 네네. 그 전형적인 어떠면 일반 남편 같은 그래서 그 속 터지는 아내 그래서 꼭 무슨 대화를 하고 갈등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동상이몽이어서 굉장히 그 친구가 진짜 분량이 적은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시청률을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어요. 네네. 근데 분량이 짧게 짧은- 나와요. 분량이 짧아서. 아쉽네, 아쉽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2회차로 이 슬라이드를 2회차로 한번 가볼까요? 가니까 차이가 납니다. 네네. 슬라이드로 가면 또 여기서도 이 파란색이 2회차의 동상이몽의 조금 평균 올랐어요, 시청률인데 네, 그 시청률보다 또 이재명 시장 부부는 이재명 또 시장 내려가죠. 후보가 많이 깎아먹었네. 네네, 많이 깎아먹었죠. 4.7. 네, 3회차에 가서도 프로그램이 동상이몽이 6.1로 상승했는데 예. 이재명 시장도 5.5 올라가긴 했네요. 지난주보다 올라갔지만 역시 프로그램 시청률 평균보다 낮는 요게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1회 때는 네. 특히 1, 2회 때는 크게 큰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 갈등이 고조되면서 아마 올라간 거 아닌가. 그리고 김정근 이지혜 부부가 요게 이제 아나운서 부부죠. 네, 예,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3회차에는 김수용, 김진아 부부가 빠지고, 빠졌어요. 네, 김정근, 이지혜 부부가 나왔는데 시청률 6.1을 했죠. 어쨌든 다들 이재명 시장의 그 깔아먹은 평균을 깔아먹은 시청률을 올려주면서 전체 동상이몽의 평균 시청률을 올리는데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그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네. 아까 그런 의도로 이렇게 본인이 어떤 계획을 하고 출연했을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드라마가 죄송합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전개되면서 과연 그 이재명 시장이 계획했던 대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게 저도 아내랑 같이 봤는데 궁금해하더라고요. 20년 넘게 이제 정치인으로 살았는데 뭐 칼도 오래됐고 뭐 그릇도 그렇고 이런 게 되게 소탈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야, 뭐 시장 정도 되면 리얼리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모습들 또 뭐 스카이콩공도 자기가 한다는 둥 뭐 뽀뽀도 하고 이런 모습 또 약간 연출된 부분도 있었어요. 보니까 뭐 주물러 준다든가 이런 거 있었어도 참 둘이 단란하게 잘 산다 사이가 좋은 부부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이게 그 공동명의 그거 나오면서 이게 좀 네, 이미지가 맞아요. 좀 이상해져 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서 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가정의 그 아파트 20년 된 아파트라고 했지만 촬영을 잘하셔서 그런지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사시는구나 이래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의 그 이미지는 굉장히 서민적이고 네.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는 것처럼 제가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저 정도로 사시면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마 사모님이 굉장히 살림을 잘하시고 정갈하게 잘 가꾸셔서 그런 이미지를 줬던데 저처럼 이렇게 2차, 3차를 깊이 생각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재명 시장의 그 구호가 슬로건이 서민을 위한 것이 정말 서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착각이 들 수 있게끔 되겠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모님께서 집을 공동 명의로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이재명 시장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원장님은 남자 입장에서. 전 이해 못해요. 그래요? 전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공동 명의를 하자. 근데 그게 누구 돈으로 샀는데 먼저 제안하죠? 사모님 돈으로 사셨어요? 아니 저희 이제 전업주부예요. 저희 아내는 그 이재명 시장처럼 전업주부인데 네. 저는 그 공동 명의를 하자는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그거 알아봐야 되더라고요. 증여. 그렇죠.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나. 왜냐면 네. 아내가 수입이 없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네. 아예 예를 들면 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번에 혹시 집을 사면 여보 명의로 해라고 하려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증여세를 너무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공동 명의도 이제 분할해서 7대3, 5대5도 좀 위험하다 그래갖고 7대3 정도로 했어요. 저는. 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왜 공동명의 안 해주지? 연출인가?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인데. 저도 이재명 시장께서 공동명의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실 때 네. 그 이유가 이재명 시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서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그 처음에 변호사가 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샀다. 처음 집을 사서 그 의미가 굉장하다. 이 집이.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어떤 칭찬, 뭐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거죠. 대견하다는 걸로 갖고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걸 안 해주시려고 했을 때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들이 봤을 때는 기분 나쁘죠. 네. 왜 안 해줘? 네. 어차피 네. 부부는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 반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모님이 말하듯이 전업주부로서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남편 뒷바라지 했는데, 그렇죠. 물론 남편이 시장도 됐고 많이 대선 후보까지 올라갔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고 그렇겠지만 또 나 개인으로 돌아왔을 때 물질이 별 것도 아니지만 또 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 나는 뭘 이렇게 했는가,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내 손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공동명의라는 게 일반 부부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주제를 정치인 부부가 공동명의를 가지고 설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예, 리더로서의 이미지가 그 사모님의 이미지도 좋지 않고 이재명 시장이 안 해주겠다 하는 이미지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 이재명 시장께서 내가 가정적인 부인을 사랑하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뽀뽀해주고 스킨십 많이 해주고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왔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보인다든지 그게 리더로서. 경상도 이거 지역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아닌데 나 경상도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좀 있어요. 네, 네. 그분들은 좀 네, 있어. 그러니까 네, 이게 아직 네. 전통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부장적인 좀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럴 수 필요 있죠. 없을 것 저는 같은데. 이재명 시장의 한 남자로서 한 남편으로서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앞으로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뭐 경기도지사 선거라든지 뭐 앞으로 또 대통령 선거라든지 뭔가를 준비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런 정치적인 리더가 소탈하게 보이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일반적인 이슈에 같이 일반인처럼 휘감겨 산다는 것은 리더로서의 면모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논리도 좋고 생각도 좋고 훌륭하셨지만 네. 표현력이 너무 소탈하게 됐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대통령답지 않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리더가 되신다는 분이 너무 일상적인 것을 오픈하면? 네, 오픈을 거르지 않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과연 더 긍정적으로 다가갈까 하는 의문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실 연예인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공인이고 책임감도 무겁고 또 봉사하는 직업이죠. 연예인이야 뭐 좀 이렇게 좀 실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 보이죠. 오히려 그러면서 또 힐링도 되고 쟤도 그렇구나 하는데 정치인이 너무 이렇게 실수한 모습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대표님 민경수 대표님의 그 어떤 평가로는 득보단 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렇죠. 저는 예, 오히려. 득도 있지만 득만큼 실이 많은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결정이지만 불안한 결정. 그래서 이분의 리더십을 봤을 때 신선한 결정을 하겠지만 신선한 결정 뒷면에는 불안한 결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동상이몽을 볼 때마다 좀 위태위태함을 느껴요. 물론 방송사에서 제작진들이 이재명 시장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주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또 너무 갈등이 없어도 동상이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갈등을 보여주는데 어떤 수준을 너무 높은 수준을 보여주면 거리감이 있을 거고 대중과 너무 같은 수준을 보여주면 정치적 리더로서의 우리가 기댈 수 없는 듯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그 결단을 내리고 그 출연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있는데도 그걸 안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또 소탈하고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스킨십하고 표현하는 모습도 참 부럽고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부분도 좋습니다. 반면에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걸러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시청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은 이재명 시장 동사미국 시청률을 깎아먹었다. 앞으로는 상승하는 앞으로 이제 회차가 더 거듭되면서 네, 예. 이재명 시장 덕을 봤다 하는 동상이몽이 또 될 수도 될 수 있잖아요. 있겠죠. 네. 예,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동상이몽이 시즌 2 하면서 어쨌든 이슈가 돼서 그 시청률의 전반적인 상승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홍보는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재명 시장은 왜 동상이몽에 출연했을까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또 다른 왜 방송사에서는 그렇지. 제작진은 이재명을 이재명 선택을 했을까? 했을까? 만약 이재명 시장의 그것도 첫 회. 말이 맞다면 예. 말이 맞다면 방송사에서 먼저 섭외가 들어온 거잖아요. 만이 맞다면 왜 이재명 시장을 왜 정치인을 정치인 중에서 누구도 승낙한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 시장이 된 것인지 왜 이재명 시장을 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굉장히 그 리스크한 그 좀 모험 같은 거였는데 네, 방송사도 모험이죠. 네, 정치인을 네. 불렀고 글쎄 그 속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큰 뭐 모험을 건 것 치고는 이게 모 아니면 도였을 텐데 모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어쨌든 뭐 개걸 정도에서 네, 끝난 것 근데 같아요. 이재명 시장이 또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데서 그 추 배우께서 그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네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편당 1억 정도 받을 때도 있었다는 그런 그때 이야기를 그랬어요. 자기 연봉보다 많다고. 네, 내부 연봉보다 많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옆에서 그 김구라하고 또 옆에 누구죠? 그 농구 선수 서장훈. 서정훈 씨가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시장님은 권력을 갖고 계시는데 연봉이 뭐 이렇게 꼭 많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건 약간의 말실수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거기서 굳이 내 본인의 연봉보다 연봉을. 많다. 그러니까 본인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당연하겠죠. 돈에 대해서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어떤 정치인을 원하나 하면 자기 연봉보다는 국민을 원하는. 그러니까 2차, 3차로 생각해보면 이재명 시장 말이 맞아요. 내 맞죠. 연봉보다도 많이 받네. 당신이 편당 1억 굉장히 돈이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적게 받는다는 것보다 당신이 많이 받는다는 표현을 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선 그냥 탁 들어가는 생각, 이재명 시장이 대권을 꿈꾸면서 연봉을 운운해? 이런, 그래서 제가. 예능이잖아, 예능. 웃기려고 그렇지만, 웃기려고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앞의 길에 덕이 안 되는 그 쿠션이 그러네.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듯한.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정치인은 예능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던지는 것도 사실 농담으로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처럼.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간 참 뭐 다른 한편으로 난 동상이몽 얘기를 하면 서장훈 씨도 이혼했고 김구라도 이혼했는데 이혼한 두 남자가 그래서 어쨌든 뭐 동상이몽 첫 번째 시즌 1이 뭐 아이와의 갈등이었으니까 했지만 야 이거 참 이것도 대단하다. 그 선택이 MC를 바꾸지 않고 그냥 간 게 이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두 남자 MC가 그 이혼을 하신 분이 나왔기 때문에 더 동상이몽에 대해서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상이몽을 잘 해결했더라면 이혼을 안 했을 텐데 그러네. 동상이몽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 이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막 서로 막 그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결혼의 그 어떤 실패담 구박도 하면서 하는 모습이 정말 그 참 예능감들이 대단하신 서장훈 씨도 대단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 농구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입담이 좋지? 그렇지. 근데 저는 또 어떻게 그 농구 선수가 입담이 좋은 줄을 알고 씨름 선수도 데리고 오고 강호동도 이렇게 발굴을 하는지 정말 그 인재를 발굴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상반된 이미지였는데 또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동상이몽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6%까지 지금 나왔으니까 좋은 출발이잖아요. 계속 이게 좀 성장을 해서
부부간의 갈등을 또 극복해주고 소통해주는 그런 좋은 프로로 자리매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상이목에 또 뭐 바라는 말씀 있으시면? 동성이몽에 예. 이재명 시장님께서 만약에 저희 이 영상 자료를 보신다면 그 이재명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잘 국민들과 소통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하실 때 한 번, 두 번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편에서도 국민들과 잘 소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너무 숨기시는 것도 아니겠지만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재미보다는 앞으로 길을 좀 더 앞길을 염려하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이재명 시장님한테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또 긍정적으로 돼야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 되는 거니까 좋은 프로그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동상이몽까지 지켜봤습니다. 시청률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소통하는 시간, 다음 시간도 또 시청률 뭐 잘 나오는 것, 못 나오는 것도요. 왜 그런지 분석하면서 세상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규수 대표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